네, 이제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연말과 어울리는 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and welcome to the 82nd Annual Academy Awards. 안녕하세요. 위키피규어 스카이러너입니다. 여러 뉴스와 이슈 또 새로운 추억을 함께 나누었던 2019년이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출시된 피규어를 쭉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올해의 피규어 오브 더 이어를 선정해보는 총결산 2019 핫토이 어워즈 시간을 마련해보았습니다. 국내외 팬들 전반의 의견을 기반으로 약간의 개인적인 견해를 담아 제품 랭크를 매겨보았습니다. A부터 D까지로 좋음, 아쉬움 순입니다. 2019년 핫토이에서 출시한 피규어들 디럭스나 합본 등과 같은 베리에이션을 제외하고는 총 52개가 출시되었습니다. 작년에 48개에 비하면 4개 증가한 모습이네요. 가장 많은 품목수를 보여주는 것은 역시군 마블이죠. 2019년 핫토이에서 출시한 마블 피규어, 작년에 23개에 이어서 올해는 26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랙팬서 본격적인 UV 라이트업으로 화제가 됐던 피규어, 그만큼 이 제품의 라이트업 기믹은 독보적인 감상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UV 스탠드의 허접한 마감, 수트가 얇아 많은 분들이 가동조차 포기하고 있기도 했죠. 결정적으로 언마스크 체드윅 보즈만의 헤드가 아쉽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킬몬거, 여러 전시 사진들로 인해서 지나치게 너프된 것이 아니냐 걱정 일색이었던 킬몬거, 실제로는 프로토가 워낙 사진을 잘 찍었을 뿐이죠. 에릭 킬몬거, 마이클 B 조던의 헤드는 올해 출시된 핫토이의 여러 헤드 중에서도 가히 손꼽을 정도라는 평가입니다. 아이언맨 마크 50 다이캐스트 어벤져스 엔드게임 개봉에 맞춰 출시되면서 화제를 불러왔던 피규어, 인기 덕분인지 재판에 재판까지 거듭하면서 가장 구하기 쉬운 아이언맨이 되었는데요. 어디까지나 압도적인 인기 때문이겠죠. 토르와 함께 재판의 가격이 오르면서 이슈가 되었던 점 어느새 추억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타노스 인피니티 워, 마블 최대의 인기 빌런인 타노스 2개의 헤드 조형은 모두 수준급인데다가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해자 구성이죠. 엔드게임 갑주 버전에 밀릴지 모르지만 최종 보스의 위압감은 이 인피니티 워 버전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단점은 어깨잘 개선 그리고 팔꿈치 관절이 움직일 때마다 어색해진다는 점이죠. 닥터 스트레인지 새로운 헤드의 조형, 수많은 추가 파츠, 배경지까지 후속작이면서도 여전히 신선함이 돋보이는 피규어, 과다한 물량 덕분에 저평가되고 있는 올해의 피규어 중 하나입니다. 워머신 마크4 다이캐스트, 인상적인 화력쇼를 보여주었던 워머신 마크4, 실탄 중심 무장의 묵직한 매력이 가장 잘 담겨있는 워머신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카모 무늬도 역시 매력 포인트 중 하나죠. 다만 고증이 많지 않은 LED와 불량 이슈가 문제로 제기되긴 했습니다. 다이캐스트 시리즈 중 2019년, 2020년 현재 출시 가격 대비 가장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가성비 피규어이기도 하죠. 아이언맨 마크 7 다이캐스트 2019년 마지막 대작, 여러모로 신경 쓴 티가 팍팍 나는 제품입니다. 차별화된 색상, 원작을 잘 살린 프로포션, 역대급 추가 파츠와 변형 기믹까지 갖추고 있죠. 핫토이 본연의 장점, 움직이는 스태츄라는 면에 있어서는 올해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둔 제품이라고 할 만합니다. 블랙팬서, 슈리 자체도 많지 않지만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핫토이 여성 피규어 제품들. 이렇다 할 개선이 없는 여성 바디는 실망적이지만 헤드의 디테일은 아마 할리퀸과 더불어서 핫토이 여성 캐릭터 역대급 수준이 아닐까 싶네요. 데드풀 더스티 버전, 핫토이 데드풀 2 버전의 컬러 베리에이션이죠. 그리고 데드풀 2는 악성 재고이기도 합니다. 끝! 버키 인피니티 워 버전, 헤드 조형에 있어서는 올해 출시된 제품 중 손꼽을 만큼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하지만 헤드 디테일에 모든 힘을 쏟아낸 버키, 이어지는 연말 세일에서 거짓말 같은 덤핑을 당하게 되는데요. 캡틴 아메리카 엔드게임 D23, 2019년 가장 게으른 피규어 중 하나, 변함없는 헤드 조형, 퇴보한 바디 쉐이프, 작은 가슴의 별과 반대로 지나치게 커 보이는 어깨끈. 가장 큰 문제는 존재 자체인데요. 2020년 양산품이 출시될 때 문제점이 개선될 것 같다 라는 기대가 점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스파이더맨 파프로몸 무비 프로모, 핫토이 올해의 마이너 그레이드 재탕 피규어입니다. 기존 홈커밍 버전의 피규어가 없는 분이라면 반가웠겠지만 말이죠. 스탠리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 피규어로서는 쏘쏘, 의상은 유니크하지만 가동은 불편하고 바이오의 베이스는 핫토이 퀄리티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일반 버전과 전혀 차별화된 디자인, 기존 구매자들의 불만을 잠재우면서도 동시에 핫토이 스탠리를 새롭게 구매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했죠. 스파이더맨 어드밴스드 수트, 핫토이의 새로운 주력 아이템인 스파이더맨 PS4 비디오 게임 버전 피규어, 그 첫 제품입니다. 화사한 색감과 충실한 추가 파츠, 유니크한 프로포션 등이 매력인데요. 여러모로 영어 버전들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피규어입니다. 언마스크 헤드가 없다는 점이 유일한 단점이죠. 스파이더맨 스파이더 펑크, 게임 버전 스파이더맨 어드밴스드 수트의 첫 번째 베리에이션 상품입니다. 스파이더맨의 유니크한 모습이라면 아마도 이 스파이더 펑크를 따라갈 것이 없겠죠.
스파이더맨 스칼렛 스파이더, 게임 버전의 스파이더맨 베리에이션 두 번째. 추가 파츠가 참 재기발랄합니다. 하지만 디자인상으로 보면은 앞서 두 제품들에 비해 뭔가 심심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헐크버스터 인피니티 워, 큰 돈을 들여서 개발하고 출시하기에는 원작의 비중이나 모습이 그만큼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한 건지 파워포즈 라인업으로 출시됐습니다. 핫토이 유저들은 아무리 가동이 떨어질지언정 스태츄보다는 움직이는 제품을 선호한다 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해준 올해의 덤핑 피규어 중 하나죠. 아이언맨 마크 50 액세서리, 가격도 가격이고 라이트업 기믹도 충실히 갖춰지지 못해 많은 아쉬움을 줬던 제품입니다. 블랙팬서 왕좌, 그래도 10만원이 넘는 제품인데 꼭 플라스틱만 썼어야 했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인피니티 건틀렛 엔드게임 개봉을 맞이하면서 조금이나마 더 팔아보고자 출시되었던 상술의 아이템입니다. 나노 건틀렛 프로모 버전,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등장했던 나노 건틀렛 1:4 스케일 제품입니다. 일반 버전은 착용한 뒤, 프로모 버전은 착용 전 작업실 버전이라는 설정입니다. 나노 건틀렛 헐크 버전, 존재감이 한층 더 강화된 헐크 버전의 나노 건틀렛 1:4 스케일 제품이죠. 더 할 말이 없다. 캡틴 마블 호출기,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한 핫토이 저가 라이프 사이즈 아이템 1호. 100% 플라스틱 라이트업 기믹이 있다곤 하지만은 켜보면 실망합니다. 아이언맨 마크 85 아크리액터, 핫토이는 액션 피규어 전문 제조사가 확실합니다. 파워포즈도 그렇고 라이프 사이즈 소품들도 가격 대비로 보면 미흡한데요. 그나마 가슴에 붙이고 놀 수 있으니까 반점 올려줍니다. 스파이더맨 파프로몸 드론 스파이더, Reconnaissance drone. 가장 허접합니다. 티셔츠가 있으니까 너도 반점 올려주자. 마지막 미니 홀 오브 아머. 핫토이, 야 임마 이건 아니지. 스타워즈. 여러분, 핫토이는 절대 스타워즈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작년 대비 감소세를 보이면서 올해는 마블의 절반에 불과한 13개 출시를 기록했습니다. 루크 스카이워커 에피소드 8 버전, 높은 평가를 받았던 에피소드 7편 버전의 루크 스카이워커, 추가 파츠가 미흡한 점이 아쉬웠는데요. 여기 화려한 파츠와 독특한 의상을 더한 에피소드 8편 버전이 출시되면서 그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오비완 케노비 에피소드 3 아나킨 스카이워커의 라이벌 구도 완성을 위해서 팬들에게 높은 기대를 모았던 오비완 케노비. 이 제품의 특징은 아나킨과 비슷합니다. 잘생기고 멋지다. 하지만 닮진 않았어. 다른 점은 아나킨은 닮지 않은 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 제품은 단점이 되었다는 거죠. 페트롤 트루퍼, 스톰 트루퍼 플러스 스카우트 트루퍼, 출시 여부 자체도 모르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요다 에피소드 2 버전, 작은 사이즈 대비 높은 가격, 라이트업 기믹과 의상 와이어의 부재, 묘하게 인상을 해치는 곱슬머리가 아쉬운 요다입니다. 기본적인 만듦새 자체는 과거 에피소드 5 버전보다 좋다는 평이네요. 카운트 두쿠, 출시되면 언제나 높은 평가, 하지만 동시에 낮은 인기를 보이곤 하는 핫토이의 노인 피규어들, 그 전설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제품입니다. 카운트는 이름이 아니라 백작이란 뜻입니다. 루크 스카이워커 에피소드 8 환영 버전, 디자인, 생김새 자체는 딱 원숙한 루크의 모습이죠. 묘하게 킁킁거리는 듯한 인상의 표정 덕분에 헤드 조형 자체는 일반 버전이 더 나은 느낌이네요. 레아 베스핀 버전, 레아 공주의 팬이라면 또 하나의 컬렉션을 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손 2개, 스티로폼 골판지, 버킷을 능가하는 최악의 파츠 구성을 보여주고 있죠. 헤드는 또 재탕입니다. R2D2 디럭스 버전 에피소드 7 버전의 업그레이드 제품, 페인팅 자체는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라이트업 기믹에 대한 QC, 추가 파츠의 전체적인 프로포전 등등이 단점으로 지적되었죠. 스톰트루퍼 에피소드 6 버전, 예, 스톰트루퍼입니다. 끝? 아니, 핫토이는 나름대로 원작을 반영해서 차이점을 재현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루크 스카이워커 에피소드 6 엔도 버전, 에피소드 6 버전의 업그레이드 피규어입니다. 일반 버전과 디럭스 두 가지 베리에이션으로 출시됐는데요. 일반의 경우는 이 벌린 헤드, 디럭스는 이 벌린 헤드와 기존 에피소드 6 버전의 헤드를 시선만 변경해서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스트루퍼 선행 출시를 통해 일반 버전 출시 전 먼저 만나볼 수 있게 된 시스트루퍼. 다스몰 에피소드 1, 오랜만에 출시된 DX 라이너, 투헤드, 드로이드와 스피더, 합본 버전까지 선보이는 등 다스몰로 보여줄 수 있는 상품력은 죄다 동원해낸 피규어입니다. 하지만 조커를 제외한 DX 라인업의 전통이 또 있죠. 하이 퀄리티 대비 저조한 인기, 다스몰 역시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다스베이더 에피소드 6 쿼터 스케일. 오랜만에 핫토이 스타워즈 쿼터 스케일 라인업인데요. 다스베이더라는 스타워즈 최대의 인기 카드. 문제는 캐릭터 자체가 쿼터라고 딱히 디테일을 보여주기 어렵다는 점, 라이트업 등은 여전히 별 개선이 없다는 점, 전체적인 구성도 딱히 별 볼 일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되면서 출시 후 심한 가격 폭락을 보여준 제품이죠. DC 찬밥 취급이다. 불만이 높은 핫토이 DC 라인업. 그래도 2018년보다 2개 더 출시되긴 했습니다. 2019년은 총 8개가 출시되었는데요. 배트맨 택티컬 수트 2019 DC 라인업의 오랜 기다림 1호입니다. 섬세한 텍스처 표현이 돋보이는 유니크한 디자인의 배트맨 피규어죠. 눈과 하관을 각각 교체하면서 다양한 표정 옵션을 즐길 수 있는 점도 역시 포인트입니다. 다만 허벅지가 왕 허벅지라는 점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아쿠아맨 저스티스 리그 버전. 파츠는 빈약하지만 본체의 표면 표현에 집중하고 있는 피규어입니다. 수트 자체에 절개선이 있는 형태죠. 아쉬운 점은 헤드 제어의 부분인데요. 평온한 표정과 비교적 작은 눈 덕분에 배우 제이스 모모아 특유의 느낌을 잘 살리지 못했다는 평입니다. 플래시 저스티스 리그 버전. 본체의 디테일과 준수한 가동률, 헤드의 제한도까지 기본이 충실한 피규어입니다. 여러 겹을 겹쳐서 만든 정성이 돋보이는데요. 마스크를 쓰고 있음에도 배우인 에즈라 밀러의 인상이 잘 드러나는 점 역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배트맨 저스티스 리그 버전. 택티컬 버전에 이은 저스티스 리그 배트맨 2탄입니다. 최고의 맨 애플렉 배트맨이라는 평가. 하지만 배트맨이라는 캐릭터 표현에 있어서는 배트맨 대 슈퍼맨 버전에 비해서 밀린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택티컬 수트가 지나치게 허벅지가 굵었다면 이 버전은 허벅지가 오히려 얇아진 게 오게티입니다. 슈퍼맨 저스티스 리그 버전.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헤드를 재탕한 슈퍼맨 드디어 출시. 디자인상으로 보면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점 때문에 많은 혹평을 받고 있죠. 하지만 그래도 DC의 양대 캐릭터, 그 무게감이 여전한데요. 원작 영화와는 별개로 밝은 톤의 수트 역시 인상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원더우먼 컨셉 아트 버전, 마블 아이언맨 마크 46, 캡틴 아메리카와 더불어서 핫토이 컨셉 아트 3종 세트 중 하나죠. 그리고 셋 중 가장 저조한 인기를 기록한 피규어이기도 합니다. 핫토이가 참 어려워하는 얼굴 중 하나이기도 하죠. 데스스트로 아캄 오리진. 화려한 외형과 그와 맞바꾼 형편없는 가동률, 절반의 성공에 그친 핫토이 아캄 라인업의 인기 빌런입니다. 쿼터 스케일 다크나이트 조커. 출시될 때마다 높은 인기, 프리미엄을 형성했던 핫토이 조커 피규어는 이 쿼터 스케일에서는 예외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유저들의 눈에 띄는 무언가가 부족한데요. 얼굴이든 표정이든 지나친 잘생김이 묻은 것이 역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DX11과 달리 커스텀 작품들을 빛나게 해주는 도구가 돼버린 느낌인데요. 출시까지의 오랜 기다림 역시 더욱 실망하게 만든 원인이 됐습니다. 기타 영화 관련 피규어는 2019년 푸우와 피글렛까지 총 5개가 출시됐습니다. 울프 프레데터 2.0. 아이언맨 이전엔 핫토이 최고의 라인업이었던 프레데터, 그 리뉴얼 제품들의 마지막을 장식한 울프입니다. 출시가 지연되면서 빛이 바르긴 했지만 멋진 디자인, 영화의 충실한 디테일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죠. 다만 클리너 킷 버전에서 느낀 감동은 아마 다시 느끼기는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매트릭스, 네오, 마블이나 DC, 스타워즈 등과 같은 시리즈가 아닌 단독영화 피규어 중에서 올해 가장 높은 인기를 끌었던 핫토이 피규어입니다. 핫토이의 과거 밀리터리 피규어 시절을 느끼게 해주는 다양한 총기 파츠와 기본 복장, 액션의 조합으로 영화의 느낌에 더해서 클래식한 12인치 액션 피규어의 맛을 오랜만에 느끼게 해준 제품이죠. 위니 더 푸, 그리고 피글렛. 어린이를 위한 영화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어른을 위한 힐링이었던 영화 크리스토퍼 로빈. 과연 피규어 역시 거친 히어로드 속에서 힐링 아이템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빗질만 하다 끝날까요? 조니 2, 2019년 매트릭스 네오에 이은 배우 키아누 리브스 피규어 2탄. 근데 네오에 비하면 헤드가 왠지 조금 아쉬운 느낌입니다. 여기에 블리츠웨이, 엑설런트 어드벤처까지 더하면 키아누 리브스 3종 세트 완성. 휴. 자, 이렇게 총 52개의 피규어를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2019 피규어 어워즈. 먼저 베스트 파츠상 가장 풍성한 파츠를 통해서 높은 만족감을 전해준 피규어들입니다. 아이언맨 마크 7 다이캐스트, 그리고 다스몰 에피소드 1 버전. 베스트 페이스상 핫토이의 장점 뛰어난 헤드 조형이죠. 그 중에서도 올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던 피규어를 선정해봤습니다. 킬몬거, 그리고 버키 인피니티 워 버전. 베스트 특수효과상 캐릭터 외적인 측면에서 올해 가장 신선했던 피규어입니다. UV 라이트의 블랙팬서, 그리고 위니 더 푸우와 피글렛. 올해 출시된 제품 중 베스트 3와 워스트 3를 각각 꼽아보았습니다. 베스트 3 스파이더맨 어드밴스드 수트, 아이언맨 마크 7 다이캐스트, 다스몰 에피소드 1 버전. 그리고 개인적인 워스트 3 캡틴 아메리카 엔드게임 D24, 스타워즈 레아 공주 베스핀 버전, 핫토이 미니어처 미니 홀 오브 아머. 그리고 이 중에서 올해의 피규어 오브 더 이어를 선정하자면 조금 단점이 있긴 하지만 아이언맨 마크 7 다이캐스트입니다.
이상으로 총결산 2019 핫토이 어워즈, 피규어를 좋아하는 많은 분들 그동안의 추억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 중에 하나로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헐크버스터, 2018년 잭스페로우, 2019년 아이언맨 마크 7 다이캐스트. 내년에는 또 어떤 제품이 핫토이 올해의 피규어 4D가 될까요? 위키피규어 스카이러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